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뜻 보면은 비문학처럼 보일 거야. 아니야, 이 부분은 매체 파트야. 오케이? 매체 파트고, 왜냐면 지금 가와 나는 매체가 바뀐 맥락이 있거든? 가의 매체는 뭐야? 뉴스죠. 가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내용,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2015년도에 사망자 수, 자, 2015년, 지금 봐봐. 2016년 6월 25일 뉴스지. 지난해 사망자 수니까, 지난해는 2015년이지. 맞나요? 그러면 2015년도에 사망자 수가 3% 증가했는데 출생아 수는 0.8% 증가해서 사망자에 비해 출생아 수가 현저히 작은 현상이 드러나죠. 저희 학원 재수반 만들 것 같아요. 왜 부산대를 갔는데 재수 반수를 하겠다고 반을 오픈해달라고 하는지 납득이 안 돼. 하지만 그래, 얘는 스카이는 가야지 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음. 출생아 수가 그 수정 우리 저거 리뉴얼 했거든. 현수막 저기 언니 이름이 박제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수정이 언니. 자, 요번에 1등급 찍고 올라가자. 어, 현저히 궁금하다 궁금하다. 적은 저출산 현상. 사회 문제이다. 자, 그러면서 이대로 간다음에 뉴스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자, 뉴스에서 생산 가능 인구를 체크했지. 자, 2015년에 3,695만 명이었는데, 2060년, 이때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2,186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심각한 상황. 자, 요거를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하죠. 자,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게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는 소비와 투자,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요. 우리 사회의 장기 불황 같은 상태의 우려가 생깁니다. 이게 장기 불황으로 연결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불황이다. 60년까지 안 가도 된다. 24년이지만 불황이다. 슬프다. 내 불황은. 가볼게요. 자, 나는요. 봐봐.
어, 이 사람들이 얘한테 뭐 하고 있었어? 인사하지, 절하지. 근데 뭐가 날라갔어, 지금? 감투가 날라갔어. 이 감투가 날라갔다는 건 권력을 잃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봐봐. 이 사람들 이제 사람한테 절하는 거 아니고 뭐한테 절해? 감투에게 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보고 나는요, 권력을 가진 특정한 사람의 요거 눈이랑 엮일 수 있겠다. 부당한 권력 행사에 저항하지 않고 불정하던 사람들이 그가 권력을 잃는 순간 권력자를 쫓아가는 세태입니다. 얘들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 뭐죠? 우리 알고 있죠? 모든 권력은 그렇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죠. 자, 그래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인데도 이가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한다면 비판하고 바로 잡는 것도 국민이어야 해. 내가 준 권력이기 때문에 회수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국민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복종하다 같은데요? 네, 굴복하다, 복종하다 합해져서 굴복. 음.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근데 권력을 잃었을 때, 또 다른 권력자를 쫓아가면은, 흩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은 하지만 타당하고 객관적 경우에만 합법적 강제력을 최소한으로 사용.
불법적 강제력 행사하면 안 된다. 불법적 강제력 행사한 사람 누구야? 변사또요. 자, 그러면 이 나랑 관련된 사자성어 두 개만 적어볼까? 나랑 관련된 사자성어 첫 번째, 화무시비롱. 화무시비롱은 한 번 성한 것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해야여진. 자, 그다음에 또 건불십년.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아이고, 지우고 일단. 아, 다 버렸지. Sorry. 자, 갈래,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자, 갈래부터 가볼게요. 기사문입니다. 자, 이 파트의 포인트는 기사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문의 구성에 대해서 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기사문은 일반적인 설명문과 다르게 일반적인 논설문과 다른 어떤 구성을 띠고 있거든요. 아마 학교에서는 표제, 부제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표제가 뭔지, 부제가 뭔지, 그것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도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 되고요. 자, 성격 비판적 성찰적. 주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 및 해결책. 특징 첫 번째. 미세 플라스틱 생성 과정 및 현황.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서술. 두 번째,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예방적 차원의 대책 촉구.
자,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 이제 뭐 우리가 충분히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 요거 뭐에 해당하노 했더니 표제에 해당하죠. 중요합니다. 표제의 역할, 신문기사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거 나온다. 자, 이 제목에서 위협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지. 이 위협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위협, 비유적 표현이죠, 요거.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위협이라는 걸 가져왔지. 자, 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 및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은 바닷속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플라스틱이 수십 년 전부터 바다로 흘러들었고,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과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더 위험하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신문 기사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러 환경단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스크럽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고 보통 이제 스크럽 제품에 소금이라든가 호두 껍데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스크럽을 하거든. 우리 왜 때미는 거 있잖아. 근데 예전에는 그 스크럽이라는 게 얼굴 각질 제거도 되잖아. 치약에도 들어갔었어. 그 스크럽이 되다 보면은 그 이 사이에 낀 것도 다 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치약에도 그 스크럽용으로 뭐가 들어가냐. 미세 플라스틱 아주 작은 알갱이가 들어갔어. 그 아주 작은 알갱이는 물이 닿으면 물렁물렁해지면서 피부에 자극은 주지 않고 이 각질 제거가 되고 몸에 유해하지 않다. 전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다. 해서 그걸 썼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로 씻어낼 때마다 우리의 각질과 함께 미세 플라스틱도 하수구로 흘러갔던 거야. 그게 2000년대 초반의 상황이었거든. 그런 상황이 아주 길어지다가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게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 생물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구성하는 사이에 떠다니다가 결국 인간에게 재흡수가 돼버린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 그 빗속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함께 내리고 있다는 그런 결과들 때문에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전 우주를 돌고 돌고 우리 몸속에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결과들이 쌓이면서 지금은, 적어도 세안 제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에서 이런 어떤 기사문이 등장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수십 년 흘러든 미세 플라스틱. 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바닷속에 쌓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굳이 적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수산물 내장에서 잇따라 검출, 한국 해역 오염 세계 수준. 자, 먹이 금을 거쳐서 인체 도달 가능성.
그래서 이 말은 먹이 그물을 거쳤다.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됐나요? 자, 그래서 야가 부재죠, 부재. 자, 요거. 표제와 부제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있다. 표제와 부제를 통해 독자에게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하려는 글쓴이의 지필입니다. 요걸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가 볼게요. 미세 플라스틱은 자 어디에 줄 거 보자.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이렇게 화살표 개념이죠. 전 세계 대부분 바다에서 발견,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가 드러나 있습니다. 바다에는 해저 지각에서 녹아나온 물질과 육지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을 타고 흘러든 온갖 물질이 섞여 있는데, 자, 인류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바다에 대량으로 섞어 넣었다. 인류에 의해, 깜짝이야. 잠시만요. 왜죠? 어? 조용하다. 미안해. 지민아, 미안해. 왜, 언제부터 녹화가 일시정지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민아, 우리가 앞에 이걸 필기만 했어, 필기만.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 피지 고민이신 분, 각질 고민이신 분. 피지와 각질이 고민인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스크럽제가 등장했던 게 미세 플라스틱 덕분이었던 거야. 얼마나 많이 썼겠니? 세정, 연마.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아, 그 세정을 한다고 쳐봐봐. 우리 손에 결국 뭔가 때가 묻잖아. 이때는 우리 손과 어떤 결합이 되어 있고, 이 결합을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떤 특정한 에너지나 힘이나 화학적 어떤 그 작용으로 이걸 떼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찰력을 일으켜서 떼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세정의 역할이었던 거, 미세 플라스틱이. 어, 그런 기능을 위해서 연마는 뭔지 알지? 사포질하면 연마하는 거죠.
자, 기능을 위해서 1mm 정도의 작은, 읽어보자. 빨간색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 치약 같은 생활용품. 진짜 많이 썼거든.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 자, 미세 플라스틱 문제 원인으로 주목받는다. 자, 이런 제품 가운데는 지름 500 마이크로미터. 자, 마이크로미터 가볼게요. 자, 미터법 기준으로 길이 단위 1 마이크로미터가 100분의 1미터의 100만 분의 1이다. 상상이 안 되는군요.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100만 분의 1. 자,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수십만 개까지 들어있는 것도 있다. 봐버렸어? 못 본 척해. 아직 수정이 못 봤거든. 이거 봤어? 못 봤지, 봐. 자, 그 다음에, 생산 당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을, 자,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의 개념은 앞에 있었어요. 이 알갱이들은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듭니다. 자, 바다로 이을 때는 1차 미세 플라스틱. 여기까지 끊고 1차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 및 형성 과정. 자,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는 다양한 플라스틱계 쓰레기가 파도나 자외선 때문에 부서져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못 쓰게 된 어구,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꽁초, 필터, 합성 섬유 같은 줄 거 보자. 자, 각종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2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자, 2차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이죠. 아직까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비해 2차 미세 플라스틱의 죄송, 저 발음. 영어가 너무 힘드네요. 비중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1차 미세 플라스틱보다 생활용품이 부서져서 만든 2차 플라스틱의 비중이 더 높다라는 맥락이 있고요. 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여기까지 끊고. 요건 줄만 꺼놔도 되겠죠? 자, 2차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 및 형성 과정.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일이었죠. 미세 플라스틱의 형성 과정. 자, 중간이. 자,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알고 먹으면 포만감을 주고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장기의 좁은 부분에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요거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또한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자율성 유기오염 물질. 자, 자율성 유기오염 물질 옆에 보자. 자,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 먹이사슬 거쳐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는 유해 물질 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임신하면은 연어나 참치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 왜냐면 중금속이 너무 많아서. 연어나 참치가 바다생물 중에서 꽤 상위 포식자야. 그러니까 얘네 몸속에 중금속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우리가 먹었을 때 중금속이 내 몸에 모이는데 그게 아기한테 영향이 끼친다요. 그래서 연어 참치 먹지 말라 그러거든. 하지만 먹죠.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연어가 최고지. 자, 그래서 바다로 흘러간 뒤에는 물 속에 녹아있는 다른 유해 물질까지 끌어당기고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은 플라크톤은 작은 물고기. 자, 미세 플라스틱을, 자, 플라크톤이 먹고요. 그다음에 작은 물고기가 이 플라크톤을 먹고요. 자, 이 작은 물고기 다시 큰 물고기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이사슬 과정에서 농축된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은 해양 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건 아주 큰 일이지.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이 농축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악영.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피해. 자,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이야기죠. 인간 위협 체크. 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실험 결과 양식장의 부표 뭔지 알지? 그 밑에 요렇게 무거운 거 딱 해가지고 쫙 떨가. 근데 그 위치 표시를 하기 위해서거든. 여기에 뭐 해놨다. 여기서부터 양식장이다. 요 안쪽으로 내 전복이야, 내 거야. 이런 표시가 있어. 그래서 바다 보면 위에 이렇게 하얀색 플라스틱 막 떠 있잖아. 근데 그거 스티로폼 그 플라스틱 탕 부딪히면 그거 되잖아. 다 흩어져서 알갱이 떠다니잖아. 그거 다 미세 플라스틱 바뀌는. 뜨거운 태양빛, 바다에 얼마나 태양빛 뜨거워. 그거로 인해서 열받고 파도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침식되고 또 열받아가지고 화학적으로 침식되고 그러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그런데, 요거 발포스틸렌, 여기 있죠. 물에 띄어서 어떤 표적을 잡는 물건. 발포스틸렌, 작은 기포를 무수히 지는 스타일텐을 일상적으로 스티로폼. 발포스틸렌이 스티로폼이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요런 어휘 문제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서 어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항상 국어는 어휘 보셔야 돼요. 춘향전에서 한자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서는 정말 이 전문 용어 같은 게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어휘로 봤을 때는. 그럼 옆에 답을 한번 써볼까요?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의 차이점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 1차 미세 플라스틱. 각질 제거.
세정. 님들 이거 시험 치셔야 되는데 아시죠? 본문 보고 쓰시면 돼요. 그건 항상 본문에 있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이거 생으로 외워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라 이 소리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문법이나 문학은 사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는 맥락이 있지만 요런 부분들은 본문에 있는 거 찾아 쓰는 정도로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음, 연마등을 위해 화장품, 치약 등에 쓰이는 지름 5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산 단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 두 번째, 2차 미세 플라스틱. 각종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부서져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 해양생물의 미세 플라스틱 배치 가능. 아, 안 되겠다. 오늘 파스 안 붙이려고 했는데. 아니, 파스를 맨날 붙이니까 맨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붙이잖아. 이걸 뗄 때 피부가 같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지 했는데, 안 되겠다. 음, 나중에 나는 인공 손목을 달고 있지 않을까? AI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로봇팔,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바로 단다, 진짜. 지금도 이 정도면 로봇팔 수준 아니야? 오케이. 나, 수정아, 유정이 수업할 땐 정말 날고기였다. 선생님 완전 젊었다, 그때는. 30대였다고요. 아련하네요. 가을이었다, 이러면서. 자, 가볼게요. 어, 해양생물은, 자,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플랑크톤이 먹죠. 자, 먹이 착각. 그래서 이걸 작은 물고기가 먹어요. 이 작은 물고기를 다시 큰 물고기가 섭취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물고기에게 가장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것이다. 중금속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섭취가 된다. 자,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의 피해. 요거는 빨간색으로 제가 적겠습니다. 일치 문제 틀리지 말자. 이거 한번 적어 놓으면 안 틀리니까. 해양 생물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냐? 얘들아, 이게 내용만 기억하고 누구에게 주는 피해인지를 선지에서 그냥 획가닥 다르게 적었는데, 엥? 내용 맞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 너희가 실수라고 느끼는 건 사실 그런 식이야. 그건 실수가 아니야. 실력이야. 그거는 글자를 정확하게 읽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제발 눈을 가지고 읽어주세요. 알겠죠? 괜찮다. 2학년 언니들은 이제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는데 손도 없어. 해양생물에게. 그게 너희는 다 있잖아. 눈, 귀, 코, 걔들은 입만 있어, 입만. 이건 다 있잖아. 네. 해양생물들의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수정아, 제가 영상 올린 거 조금 보기는 했어요. 하나라도. 문제만 풀었어. 요번 주 중으로 최대한 많이 봐놓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음.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장기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이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인간에게는 수산물의 체내에 미처 배출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이. 진짜 이거 너무 무섭지 않나? 하지만 연어랑 참치는 맛있으므로 포기할 수 없다. 두 분 다 연어 좋아하시죠? 참치 좋아하시죠? 네, 포기 못하죠. 배출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입되어 위협이 됨. 그러니까 배시가 먹 같지만 대신 가독성이 좀 있나요? 자,
지우개. 아, 늦게 지워졌다. 자, 그 다음에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먹는 작은 물고기 뭐 있어? 멸치. 그치? 우리 멸치. 그다음에 조개류. 최근에 많이 드시는 거 아마 불미역국 이런 거. 수산물의 체내에 미처 배출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섭취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상태.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방어 이런 거죠. 이 조심해야 돼요. 수산물 섭취 시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어머? 색깔 바뀌네. 여기까지 끊고 인체에 유입되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12월 1일까지 맘터 문 안 열거든? 그래서 너희 혹시 맘터 갈 그 생각 있으면 그때까지는 못 간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까한테 물어볼게요. 네, 이렇게 나래처럼 내려오는 길에 석시간 먹고 와가지고 맘터 먹어야지 했는데 맘터 문 닫혀 있는 불상사가 생길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음, 또 리뉴얼 안 돼. 인테리어 다시 하나 봐. 12월 1일 학산입니다. 그러니까 알바생 공고도 붙어 있던데. 그거 내가 찍어가지고 보내줬는데 애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면접도 안 보고 바로 붙었대. 많이 끝인데. 응? 많이 끝인데. 아, 이제 플라스틱. 집이 근처인 알바생 온다 그러면 바로 오케이야. 사장님 입장에서. 음. 근처면 안 그만둘 확률이 높거든. 아파트 3만원인가 괜찮아요. 아, 지금? 너가 언니는 처음에 너무 빡센 데부터 시작했잖아. 명륜 진사갈비부터 시작했잖아. 카페가 낫다 하지? 유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저기 복사실 언니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학원 일 같이 해주고 있거든. 근데 저 언니는 이제 카페 하다가 학원 오니까 진짜 꿀이래. 음, 인간에게 미친 놈. 인간상. 그럼 언니는 취직 어느 쪽으로 한다대?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에 중학교일 수도 있어. 교환학생? 좋아. 음, 좋겠다. 나도 외국을 한번 가서 살았어요. 제가 비트코인으로 한 300억 벌잖아요. 그러면 학원 그만두고 외국 가서 한 달 살이를 뭐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서 인스타에 업로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300억이 안 되므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아련한 될 꿈입니다. 수도 있죠. 네? 될 수도 있죠. 언젠가. 비트코인으로요? 이건 진짜 45주 삭감인데 이번에 2,000원이요. 아주 괜찮아요. 45주잖아요. 45주면 지금 제가 3주가 있는데 3주 가지고 1,400원을 주거든요. 배당금을. 이번에 배당금 꽤 받았겠네. 곱하기 15니까
천에, 음, 21만 원 정도 들어왔겠네. 배당금만. 그러니까 주식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 삼전은. 당분간은. 내년은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21만 원씩 네번만 챙겨도 84만 원이잖아. 은행 이자보다 높아. 근데 뭐 몇 개를 샀다고? 45주를 샀다고? 얘 돈 많네? 진짜 본인이 기회가 진짜. 225만 원어치를 샀네? 네. 어허. 사실 저도 삼전 살려고 고민 중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오른 것 같아서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지나면 다 떨어지거든, 주식이. 그래서 고온절이에 살려고. 그게 부자네. 괜찮아, 나는 비트코인으로 내가 비트코인 200만 원 넣어놨는데 70만 원 이득을 봤다? 그러고 300을 더 넣었다? 안 팔고? 근데 지금 80만 원으로 지금 이득 상황이거든? 왜 떨어질까? 너무 심장이 쫄려가지고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팔고 말까? 이 생각을 좀 하고. 나는 투자 못해. 비트코인 같은 거 못해, 이제. 하루에도 막 십몇만 원이 오락가락 하니까, 와, 사람 머리가 막 돌겠는 거야. 그래서 가져가 볼게. 아이고.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현재로서는 과학자들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근데 유정이 너무 부럽긴 하다.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제일 부러운 건 그냥 20대라는 거고 인체의 이칠 문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쌤은 유정이보다는 유정이 어머님이 부럽습니다. 수정이 어머님. 음. 이렇게 멀쩡하고 예쁜 딸내미들이 셋이나 있잖아요. 얼마나 밥안 먹어도 얼마나 배가 부를까. 드셔야 부르지. 알아. 아는데. 알지, 나도. 알지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진짜 배부르겠다, 두 분.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건지, 정신이 없어서 안 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미국이나 영국 등 나라에서는 줄 거 보자.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확실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사전 예방 원칙의 개념이죠. 이렇게 개념. 나 한 번씩 그거 생각난다. 수정이 아기 때, 중학생 때, 유정이가 우리 학원 다닐 때 수정이랑 싸운 썰 많이 풀었거든. 한 번씩 생각난다. 자, 사전예방 원칙. 그래서 여러 환경단체가 이가 생기네. 네. 그래서 보통 어떤 시기냐면 말해야 되나? 어떤 시기냐면 얘가 중2였나 봐. 그때 중2쯤인 것 같아. 네가 중2 때 언니가 고1, 고2 그 언저리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언저리 뭐 고1쯤 됐 유정이 고1이었던 것 같은데 네가 중2 올라가는 때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자기 시험 공부하는데 언니가 방해된다고 되게 쌍을 한 번 냈대. 근데 유정이가 하고 나서 아니 내가 고등학생인데 왜 쟤가 나한테 쌍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 그런 적 있어. 그게 너무 정확하게 기억이네. 그래서 선생님 되게 열심히 공부하나 보다. 아니라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라면서 그런 적이 있거든, 언니가. 근데 보니까 확실히 얘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기는 해. 자, 그다음에 어, 그런 적 없어? 어, 중이면 얼마 전인데? 하지만 워낙 많이 싸워서 기억을 못 하고 있어. 지금은 안 싸우지. 싸움 그래. 그래. 왜 싸울 일이 있나? 뭐 그거 싸워야지. 나 잘못했네. 오염 정도 맨날 그랬어. 내가 먹으려고 냉동실에, 냉장고에
왜 그런 거 있잖아. 요구르트 냉동실에 얼려놓고 내가 먹어야지 하면 꼭 얼려놓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내가 먹어야지 하고 지호 깊숙이 숨겨놓으면 지가 꼭 꺼내 먹고 요거트 사다 놓으면 지가 꺼내 내가 알바해서 내 돈으로 내가 산 건데 엄마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똑같이 말했지. 어느 순간적하게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거 엄마가 사다 놓은 건 안 먹어. 꼭 내가 사놓은 것만 귀신같이 찾아서 먹어. 왜 그래 도대체 음, 동생들은? 음, 맞지? 똑같이 말했지 유정이가. 이랬지. 나도 그랬거든. 고맙습니다. 오른쪽이 그 말을 해! 오른쪽이 지금도 저런다고. 어머니까, 음, 나이가 들어도 어려도 다 똑같구나. 아, 왜지? 이거는, 그냥 네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세상에. 자, 그래서, 안 돼. 너무 감정이입해버렸어. 소름 돋아, 저희 지금. 나 지금 닭살 돋는 거 보여? 털 섰어, 지금. 집은 간식은 이게 누구 거, 이게 누구 거 정해져 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은 만 얘기해라 해서 그 사람 걸로 사가서 딱 아, 정해놓고. 어릴 때 엄청 싸운 거야, 여기는. 아기 때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냥 룰을 정해놓은 거고, 여기는 어릴 때 그냥 다 같이 먹다가 이제 언니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 것만 사서 이렇게 숨겨놨다가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알바하면 생기거든? 그것도 얘 걸 안 챙겨주는 것도 아니야. 한 번씩 얘 것도 사줘. 근데 이상하게 내가 사신 것도 먹으면서 내가 숨겨놓은 것도 먹으니까 빡이 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 안 봐도 알 것 같아. 유정이의 지금 꿈은 뭐냐? 여기서 벗어나서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 이걸 거야, 지금. 오 마이 갓이다, 진짜. 하지만 절대 감정이입이 너무 심하게 됐지만, 수정의 입장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 자, 시험 기간엔 용서해줘야 된다는데, 유정이도 어쩔 수 없다. 자, 시험 기간 아닐 땐 그러지 마. 자, 치약이나 세정용 각질. 고등학생이 무조건 왕이지. 각질 제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줄거보자.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껍질 같은 요런 걸로 바뀐다. 저는 지금 호두 스크럽을 쓰고 있거든요. 클럽이 뭐예요? 그 몸에 때 벗기는 거. 각질 같은 거 생기고 그 등드름 같은 거 생겼을 때 그거 저는 이제 워시형 스크럽을 써서 샤워 타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등에 등드름 사라지는 이런 거 있거든.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저는 호두를 쓰고요. 아니면 소금 스크럽 이런 거 쓰는 편이고 코코넛은 좀 안 맞더라고 내 피.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르지. 천연물질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알러지 유발점돼. 자기 피부에 맞는 사람은 엄청 괜찮은데 안 맞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유기물질로 대체하도록. 자, 요거 대체 가능 물질이죠. 가능 물질. 대체 가능. 이렇게만 체크해 놓을게요. 지금 너네는 애기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이 갈수록 필기 양을 흡수를 못해서 엄청 줄여서 화살표 위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살표가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긴 하는데, 필기를 늘리는 것보다는 너희가 연결관계, 이해관계, 단어의 의미를 집중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또 소비자들에게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을 쓰지 않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컵라면 껍질 이런 거. 네. 사례 제시를 하고 있다. 아우 깜짝이야. 자, 네. 외국 환경단체 사례 제시. 음. 그래서 해결 방안 구체적 제시. 어, 나래는 저럴 일이 없는 게 언니가 애초에 저기 멀리 가버렸고 네가 막내라서 그래. 막내랑은 좀 덜 그래. 맞지? 첫째랑 막내는 좀 덜 싸워. 둘째가 가운데서 다 항상 치여. 어쩔 수 없어. 자,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언니는 제 거 먹어요. 둘째 언니.
잠깐만, 수정아, 혹시 동생 것도 먹니? 먹는답니다. 아하, 그냥 갑자기 숨을 치고 이제 음, 어른이라고 좀 착해져가지고 음. 자기가 받은 막 초콜릿 같은 거 그냥 먹으라고 아, 풀어줬어요. 어른이라서 착해진 게 아니라 초콜릿을 너무 많이 받아서 주는 거. 원래 음. 루이스 초콜릿 싼 거. 미한 외국 환경단체의 노력. 근데 너무 오버해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음. 이러고 서울 가서 집에 혼자 남으면 외로울 거. 여기는 큰언니가 서울로 가버리니까 고려대라 했잖아. 서울로 가버리니까 투닥거릴 일이 없고 여기는 서울로 안 가서 투닥거리는데 내년 되면 엄청 친해질 거다. 안 싸우게 된다. 자매가 떨어져 있으면 엄청 친해지거든. 물론 다시 붙으면 싸웁니다. 국내 환경운동단체도 발포 스틸렌 부표가 스티로폼이 부서져서 생기는 2차 미세 스틸, 아?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따줄 거 보자. 부표의 소재를 다른 재료로 바꾸거나 사용을 줄이느냐. 10법, 10법 여기 있다. 자, 줄건 부분. 10법까지 줄 거다. 양식법이다.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자,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여기서 이렇게 묶어요. 색깔이 해서 이렇게 방법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도 사례 제시. 그러니까 사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환경단체. 마찬가지 해결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되었고 해당 기관은 어민들과 sorry 이거 닫는 거 안 닫았네. 제한했다까지 닫아야 되는데 닫은 줄 알았다. sorry. 자,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 해당 기관은 어민과 함께 발포스틸렌 부표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까지 끊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 환경단체의 노력.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 3이었고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자, 옆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방안 체크하자. 자, 요거를 우리가 제조업체와 소비자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 제조업체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껍질 같은
유기물질로 대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발포스틸렌 부표의 소재를 다른 재료로 바꾸거나 사용을 줄이는 양식법을 개발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을 쓰지 않은. 자, 됐나요? 끝! 끝! 가봅시다. 한국 남해연안 바닷물소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 오염도 심각한 한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유류 유해 물질 연구 단위 조사한 것을 보면, 자, 땡땡시 해역 바닷물 1세제곱미터에는 평균 21만 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고, 싱가포르 해역 바닷물 미세 플라스틱 평균 개수 2천 개보다 100배 넘게 많은 것이다까지 가로 닫고요. 자,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있다. 자, 그래서 구체적 수치 제시하고요. 심각성을 강조한다. 여기까지 끊고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심각한 한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단장은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도 안 돼서 아직 심각성과 관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좀 더 관심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자, 전문가의 견해인요. 자, 사실은 얘들아 이번에 화작 파트를 조금 유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HG 쌤이 2학년 엄매가 아니라 2학년 화작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언니들한테 부탁해서 중간고사 때 화작 시험지 좀 구해달라고 이야기는 해놨는데, 그걸 보고 제가, 아, 현보쌤이 지금 1학년 화작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현보쌤이 화작 맡으시면 화작에 삘 고치시고, 엄매를 맡으시면 엄매 삘이 고치셔가지고, 마음이 항상,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 얘들아, 전문가의 견해 인용, 전문가가 나왔다. 항상 뭐가 나와? 신뢰도 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 예방에 대한 필요성 강조.
여기까지 끊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강조. 음, 처음이었을 때 제가 쌤말 듣고 심화국어를 배우는 근데 진로 쌤이 계속 화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작 인원이 적나 보다. 그래서 한 놈이라도 더 넣으려 하나 보다. 수업이라고 내에서 올라가는 진로 슬쩍. 그러다가, 그러다가 최저 못 맞춰. 지금 학생 문제 먼저 하나. 애들 다 최저를 못 맞춘 게 문제다. 내신 문제가 아니다. 최저를 못 맞추니까 논술이든 부산대든 수시는 넣고 내신은 들어갈 성적이 되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다 날아가고 있거든. 왜냐면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 3학년 내도록 애들을. 수시로 무조건 넣으라. 아니, 수시를 넣었어. 그걸 맞춰서 넣었다고. 그러면 최저를 맞출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과목 적게 수능 준비하는 많이 하고 뭐라고? 과목 적게 하려고 수능 준비하는 많이 하고 아니, 그래도 수능에 필요한 과목에 힘을 쏟아야지. 고3인데. 고3 때 엄매를 하면 또 몰라도, 아, 난 그건. 아, 정법이 3학년 1학기 때밖에 없어. 그리고 전법 같은 경우는 인원 적어가지고 그냥 ABCD로 나올 거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 3학년 1학기 화작도 ABCD로 나올 상황이라 가지고 인원 더 모아야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생각을 해봐봐. 1등급 받기 쉽겠냐고. 1등 해야 1등급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걸 했다가 등급이 3, 4가 떠버리면 답 없어. 하나 더 해가지고 그 등급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그 과목이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내 말은. 그러니까 진로쌤이 지금 너무 학교 입장에서 너를 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 그냥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고 들어주잖아 수정이가. 그래서 얘가 얘 꼬시면 오겠는데 이런 느낌을 계속 말하는 것 같아. 약간 그렇지. 어. 문제에 관한 관심이 되게 줘. 언니랑 이야기해봤어 그 부분? 어릴 때는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언니들랑 아니 거의 많이 안 달라지긴 했는데 언니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주관식은 하고 어, 나머지는 다 그냥 수능 준비하게 해줬으면 그게 맞거든. 지금은 또 다학기는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근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어차피 학선 교과로 못 가. 학종으로도 뭐 쉽지 않지만 일단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도 정리할게. 저녁 안 먹어서 당 많이 떨어지는구나. 한국은 1m 세제곱당 평균 21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죠. 아, 난 정말 내 새끼들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하는 거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 그러면 이게 내가 아무리 이거 가지고 돈을 버는 직업이고 직업적으로 일 처리가 더 쉬운 방법이 있어도 학생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개개인별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학생이 그거라. 그래서 잘 걸려 들어야지, 아가.
(1) 세제곱미터. 아까는 미터 세제곱이라 했지만 세제곱미터가 맞죠. 그럼 평균 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국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 세계 최고. 별걸로 다 세계 최고죠. 바다 오염도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고. 아, 마음 아파. IF 이후로 찍은 거다. 출산율. 최저. 이게 무슨. 출산율 저하 세계 최고. 어. 자, 유입되는 과정. 제일 처음에 1차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샴푸, 그 다음에 세수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죠. 자, 미세 플라스틱을 플라크톤이 먹이로 잘못 알고 먹습니다.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그림을 뭉쳐서 보시면 안 돼요. 이 그림 던져줄 때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갈 말로 알맞은 선지 찾기 있거든요. 이거 뭉쳐서 보시면 안 돼요. 이 그림은 위에 거 1차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그림. 야는 2차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한 번씩 이거 그림 두 개 중에 하나만 던져놓고 누구 낚을 때가 있어요. 오케이? 자, 미세 플라스틱을 플라크톤 먹이로 잘못 알고 먹어요, 플라크톤이. 이거 플라크톤이죠. 이거 작은 물고기죠. 화살표 잘 보세요. 작은 물고기는 이 플라크톤을 먹고요. 요 큰 물고기죠. 쌍어인가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에 먹고요. 우리는 이 쌍어를, 아기 쌍어, 먹이 사슬에 의해 큰 물고기가 식탁에 올라 인체에 유입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쌍어보다는 참치로 봅시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정리 따로 우리 했었었고요. 자, 요 파트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입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나서 구조화시킨 거거든. 그래서 요거 어떻게 본문에서 찾아서 정리할 수 있을 정도. 단지 일치할 때 조심해야 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살표 되죠. 요거 잘 기억해라. 이거 또 일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자, 봐봐. 자,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라는 표제는, 자, 독자가 신문기사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많이 나왔다, 요거. 자, 그 뒤에 거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진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연결 잘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문에서 어떤 게 쓰였느냐, 그리고 아마 화작에 이 뉴스가 또 있을 거거든. 그때 표제, 부제 정리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부제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거는 제가 화작하면서 정리 한번 해드리겠다. 자, 글쓴이의 관점. 요거는 뭐, 우리 주제 똑같죠.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심각성을 알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라. 이야기하죠. 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까지 하고 싶은데, 요거 나올 확률이 좀 많이 높거든요. 쓰고 있는데 제가 올렸나요, 혹시? 네.
좀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쓰는 거부터 해서 일요일에 요거 한 바닥 마무리 짓고, 요 광고 학교에서 작년에 안 했거든? 올해 하는지 아직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까지만, 요 문제만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고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